핵심에는 결국 잘못된 예측 분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의원님 생각처럼 그 당시에 이 시정연에서 이런 분석을 했던 사람들의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대해서 법적으로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2004년 터널 교통량을 분석한 곳은 서울시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으로 현재는 서울연구원이라 불리는 시정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당시 협약에 깊숙이 관계했던 이에게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초 교통량을 정하는 모든 데이터와 자료가 서울시가 아닌 민자사업자 쪽에서 나왔고, 협약의 근거가 된 기본 예측 교통량은 사실상 민자사업자가 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는 민자사업자가 예측을 해갖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시 사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민자사업자 손에 좌지우지 된 겁니다. 교통량 예측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서울시가 직접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고요. 만약에 안 했다면 이거 엄청난 직무유기에 사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내부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서울시가 법률 자문을 구한 내용에 관한 로펌의 답변서로, 내용은 교통량 분석을 잘못한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 책임자에게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겁니다. 이 답변서를 통해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애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돈을 주고 터널 관련 연구를 맡긴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민자사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결국 로펌에선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조차 없다고 조언합니다. 통행량 관련 기본 데이터 조사는 물론 예측 통행량을 검증하는 연구마저도 서울시는 나몰라라 했던 겁니다. 우면산 주식회사에서 발주해서 자기들이 만든 그 자료만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결정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서울시와 민자사업자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협약이 엉터리 예측 통행량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니 협약이 바뀌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MRG, 즉 민자사업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비율을 낮추며 좀 더 서울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협약을 변경하는 노력을 했다고 말합니다. 98년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당시는 우리 MRG 최소 운영 수입 보장률이 90%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그 재정지원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한 5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변경하는 등 재정지원금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79% 또는 78%로 MRG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 말대로 이제 협약은 좀 공정하게 바뀌었을까요? 변호사와 함께 협약서를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 말대로 민자사업자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보장률이 최초 90%에서 85%, 그리고 현재는 79%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경된 협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한 번도 숫자가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업 수익률 부분입니다. 최초 협약에도 8.03%였던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은 협약이 바뀌는 내내 유지부동입니다. 전체 수익률 8.03%가 고정됐다는 의미는 요금 수입이 적으면 세금으로 지원액을 늘리거나 운영기간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은 어떻게든 보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면산 터널 민자사업자 수익률 8.03%를 보장하기 위해 2005년 협약에서 우면산 터널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무려 11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결국 2033년까지 앞으로 20년간 더 우면산 터널을 이용할 때마다 시민들은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취재를 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자 사업자 쪽엔 얼마나 협상력이 뛰어난 담당자들이 있기에